친구야, 길 가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동네에서 제일 목 좋은 1층 자리, 월세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 메인 거리에 떡하니 자리 잡은 안경점 말이야. 이상하게 네가 지나갈 때마다, 아니 언제 쳐다봐도 손님이 한 명도 없거든? 사장님은 맨날 엄청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TV만 보고 계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옆에 있던 하플 치킨집은 1년 만에 간판이 바뀌고 그 옆에 점심마다 줄 서서 먹던 뼈 해장국집도 결국 월세랑 인건비를 못 버티고 폐업해서 나갔는데 그 손님 한 명 없던 안경점은 5년, 10년 넘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야. 손님도 없는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월세는 어떻게 내지? 설마 사장님이 건물주인가? 아니면 무슨 뒤에서 비자금 세탁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런 의심까지 하잖아. 그런데 여기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정교하고 소름 돋는 경제학적 설계가 숨어 있어. 오늘은 안경점이 왜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힘든 완벽한 방어형 구조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과 돈의 흐름에 어떤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지 아주 쉽고 뼈 때리게 설명해 줄게. 이 진짜 장사의 비밀을 알고 나면 네가 앞으로 동네 상권을 보거나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거야. 자, 가장 먼저 장사의 기본 공식인 회전율이라는 단어부터 산산조각 내보자. 보통 우리가 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밖에 웨이팅 줄이 길게 서 있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 아까 말한 국밥집을 진짜 현실적인 숫자로 예로 들어볼게.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치자. 사장님이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무조건 손님 10명을 받아야 해. 근데 그 10명이 그냥 돈만 내고 가? 아니지. 인사하고, 주문받고, 밑반찬 깔아주고, 뚝배기 끓여서 서빙하고, 다 먹고 나가면 테이블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해. 이 모든 노동을 갈아놓고 1시간에서 2시간을 꼬박 뛰어다녀야 겨우 10만 원이라는 매출이 생기는 거야. 순수익도 아니고 그냥 매출이. 그런데 안경점은 애초에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을 따르고 있어. 안경점은 회전율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단가로 승부를 보는 곳이야. 너 최근에 안경 맞추러 가서 돈 얼마 썼어? 일단 마음에 드는 가벼운 티타늄 흉테 하나 고르면 10만 원 훌쩍 넘지? 거기에 시력 짝짝이라고 렌즈인즈 3번 압축하고 컴퓨터 많이 본다고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 넣고 흠집 안 나게 발수 코팅까지 추가하면 순식간에 결제 금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뚫어버려. 식당에서 만원짜리 밥하는 사장님이 손님 20명, 30명을 상대로 허리 휘어지게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안경점은 손님 단 한 명이 문 열고 들어와서 한 번에 해결해주는 구조야. 여기서 진짜 무서운 팩트 하나 더 알려줄까? 안경점 사장님이 그 30만 원짜리 손님 한 명을 응대하는 실제 투입 노동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최신 기계로 시력 검사하는데 5분, 손님이 택 오르는 동안 기다려주고, 렌즈 깎는 기계에 데이터 입력해서 안경 완성하는 데까지 다 합쳐도 20분에서 30분이 채 안 걸려. 심지어 렌즈 깎는 건 최첨단 자동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루에 딱 3명, 진짜 딱 3명만 받아도 하루 매출 100만 원을 가볍게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경점을 보면서 아유, 저 집은 팔이 난리네, 곧 망하겠다 라고 걱정할 때 사실 사장님은 단 한 명의 VIP 손님만으로도 하루치 목표 수익을 넉넉하게 채우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지. 텅 빈 의자는 장사가 안 된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주 고단가 위주의 초고효율 비즈니스를 돌리고 있다는 승자의 여유인 셈이야. 옆집 식당 사장님이 하루 10시간씩 자기 몸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 때 안경점 사장님은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과 단가로 우아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어때? 벌써 안경점이 다르게 보이지? 자, 앞에서는 한 번 팔 때 얼마나 크게 남겨먹는지를 봤잖아. 이제 장사에서 진짜 피말리는 부분, 바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 구조 이야기를 해볼게. 사실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야. 손님은 0명인데 내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와 재고 손실 때문이거든. 다시 식당을 생각해보자.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어제 새벽 시장에서 비싸게 사온 싱싱한 상추, 깻잎, 생고기, 해산물은 어떻게 될까? 냉장고에 넣어둬도 이틀, 사흘만 지나면 시들고 상해서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해. 이걸 경제학 용어로 재고 폐기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생돈이 매일매일 하수구로 버려지는 거랑 똑같은 피눈물 나는 고통이야. 그런데 안경점은 어때? 넌 살면서 안경테가 상했다거나 렌즈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절대 없지. 안경과 렌즈는 썩지 않는 완벽한 공산품이야. 오늘 팔이 날려서 한 개도 못 팔았어? 그럼 내일 팔면 돼. 이번 달에 못 팔았어? 내년에 팔아도 상품 가치는 100% 그대로 유지돼. 재고가 썩지 않는다는 건 사장님 입장에서 시간이 완벽하게 내 편이라는 뜻이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에도 사장님 멘탈이 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물건값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 거기다 더 미친 장점은 바로 인건비야. 너 동네 안경점 갔을 때 사장님 말고 알바생이나 직원이 3명, 4명씩 북적이는 거 본 적 있어? 거의 없을걸?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대부분 사장님 1인 체제거나 가족끼리 해. 왜냐면 안경사는 국가 면허를 가진 전문직이라 사장님 본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식당은 홀 서빙 알바 써야지, 주방 이모님 모셔야지, 배달기사님 불러야지. 알바생이 갑자기 당일날 안 나온다고 잠수 타면 그날 장사는 그냥 망하는 거야. 매달 줘야 하는 주유수당에 1년 넘으면 퇴직금까지 인건비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해. 근데 안경점은 1인 군대야. 사장님 혼자서 인사하고 검사하고 가공하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버려. 직원 스트레스 0%, 추가 인건비 지출 0%야. 결국 안경점은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나가는 매몰 비용이 건물 월세 말고는 거의 제줌에 가깝다는 뜻이야.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적자로 군박질 치지 않으니까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야. 위기가 와도 덜 다치고 더 오래 살아남는 구조. 말 그대로 생존에 최적화된 궁극의 방어형 비즈니스 모델인 거지. 여기까지 들으면 넌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야. 야, 그렇게 꿀 빠는 장사면 나도 내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대출받아서 안경점이나 하나 차려야겠다. 맞지? 근데 아쉽게도 이건 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야. 여기서 안경점이 절대 망하지 않는 세 번째 비밀. 바로 무시무시한 진입장벽이 등장해. 일반적인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카페는 퇴직금 받고 대출 좀 끌어모으면 누구나 한 달 안에 오픈할 수 있어. 돈 주고 레시피 배우고 인테리어 업자 부르면 끝이잖아. 진입장벽이 0에 수렴해. 그러니까 골목마다 카페가 10개씩 생기고 옆집에서 아메리카노 1,500원에 팔면 나는 1,000원으로 내려야 하는 제살 깎기,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하지만 안경점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 대학에서 3년이나 4년 동안 안경광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해야 해. 그것만으로 되냐고? 아니, 그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안경사 면허증을 따야만 비로소 매장을 열 자격이 생겨. 즉, 돈만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리그가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소수의 전문가들만 뛸 수 있는 닫힌 생태계라는 거지. 외부 경쟁자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면허제도가 1차로 다 막아주는 거야. 더 대박인 방어막은 온라인 시장에 있어. 요즘 세상에 쿠팡이나 네이버 안 거치고 사는 물건이 어딨어? 휴지, 생수, 심지어 TV나 냉장고도 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배송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도수가 들어간 안경 렌즈나 시력 교정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100% 불법이야. 무조건 금지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로 변하고 아마존이 한국에 상륙해도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추려면 소비자는 무조건 귀찮아도 옷 챙겨 입고 걸어 나와서 동네 오프라인 안경점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야. 거대 IT 기업들의 온라인 공습을 국가가 법이라는 방패로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안경점 사장님들의 밥그릇과 오프라인 독점권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지. 여기에 안경점 특유의 락인 효과, 즉 고객 가두기 스킬이 결합되면 진짜 평생 연금이 완성돼. 넌 한 번 마음에 들었던 안경점 잘 바꿔?
안 바꾸지. 내 눈은 엄청 예민한 신체 부위인데 한번 내 시력을 정확히 재주고 내 얼굴형에 맞게 태를 잘 잡아준 안경점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다시 가게 되어 있어. 내 눈의 굴절도, 난시각도, 렌즈 도수 같은 내 핵심 의료 데이터가 그 안경점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거든. 다른 데 가서 처음부터 또 설명하고 테스트 받는 게 너무 귀찮고 불안한 거야. 게다가 원데이 콘택트 렌즈 끼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주기로 무조건 재방문해서 렌즈를 쓸어 담아가. 마일리지까지 쌓여있지? 절대 못 빠져나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잘 응대해서 뚫어놓은 단골 한 명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알아서 찾아와서 지갑을 열어주는 완벽한 부독 경제 모델을 완성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최근 안경점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까지 생겼어.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야.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에서 안경 하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일단 안과의사 예약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비싼 돈 주고 처방전 받아서 안경점 가면 안경 나오는데 또 한 주에서 두 주를 기다려야 해. 비용도 한국보다 2배, 3배는 비싸. 그런데 한국은 어때? 매장 문 열고 들어가면 안경사가 5분 만에 무료로 시력 다 재주고, 길어야 30분 안에 렌즈 깎아서 내 손에 안경을 쥐어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안경점이 가격은 절반인데 속도는 100배 빠른 엄청난 마법의 공간인 거야. 그래서 요즘 명동이나 홍대, 웬만한 관광지 근처 안경점들은 한국 놀러 왔다가 안경 쇼핑을 쓸어 담아가는 외국인들 덕분에 시장 파이가 글로벌급으로 커지고 있어. 동네 장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었던 거지.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 팔이 날리는 텅 빈 안경점. 이제는 그 사장님이 그냥 운이 좋거나 건물주 아들이라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 뼛속까지 이해가 가지? 결국 안경점이라는 비즈니스는 장사의 기본 상식을 객단가와 절대 썩지 않는 재고, 그리고 두가의 법적 보호막으로 완전히 엎어버린 천재적인 구조의 결과물이야. 옆집 식당 사장님이 1,000원짜리 원가 계산하며 내일 비가 올까봐 장 못 이룰 때, 안경점 사장님은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와 재고를 무기로 느긋하게 다음 단골 손님을 기다리는 거지. 남들이 피 튀기는 레드오션에서 가격 깎기 전쟁을 할 때, 안경점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안에서 조용히 불을 쌓아가고 있었어. 우리가 오늘 이 안경점의 비밀에서 진짜로 배워야 할 핵심은 와, 나도 안경사 자격증 따야겠다가 아니야. 바로 이 이기고 시작하는 구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야. 네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너만의 작은 스마트 스토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든 무조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 첫째, 나의 노동이나 상품은 한번 팔렸을 때 확실하게 큰 이익을 남기는 객단가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내가 다루는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서 버려지는가? 아니면 가치가 유지되거나 쌓이는가? 셋째, 남들이 돈만 있다고 내 영역에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확실한 진입장벽과 단골이 있는가? 장사든 투자든 인생이든 결국 겉으로 보이는 바쁨이나 단순한 노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처음부터 내가 유리할 수밖에 없게 짜놓은 판과 구조야. 러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뛰면서 땀 흘리는 사람보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는 법이거든. 오늘 들려준 이 안경점의 이야기가 네가 세상을 읽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1%라도 도움이 됐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내서 경제 공부, 돈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나는 다음에도 길거리에서 흔히 보지만 아무도 몰랐던 소름 돋는 경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꽉꽉 채워서 돌아올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